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산품도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인 사과의 탄저병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에다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사과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옥천에서 충북 도민체전이 개최됐습니다. 4,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2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진천군이 민간 개발 방식의 대형 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3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인데요. 실제 청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 8월 월간 밥상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채소와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새 애호박이 48.9% 오르는 등 고물가와 작황 부진에 채소값은 10.1%, 과일값은 2.3%나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청주시의 조사 결과 8월 밥상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0.2%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시작 이후 2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로 지난달 월간 밥상 물가 상승률 3.3%의 3배에 달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한 8월 청주 밥상 물가도 7.8% 상승했습니다. 애호박이 95.8% 오르는 등 채소류 9개 품목 중 5개가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는 과일류에서는 복숭아와 수박이 가장 많이 올랐고 양념류에서는 고추장 값이 43.6%까지 치솟았습니다. 밥상 물가에서는 제외됐지만 1년 전보다 유류값이 30%나 올랐는데 그중 농업이나 난방에 사용되는 등유값이 73.6%나 상승해 있습니다. 물가 정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밥상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라면 등 공산품도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긴 장마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추석 최대 성수품인 사과의 탄저병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오늘 충주의 사과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들이 땅바닥에 나뒹 겁니다. 농부는 추석 대목에 맞춰 수확을 앞둔 사과를 쉴 새 없이 따서 버립니다. 모두 탄저병에 걸린 사과입니다.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과육이 썩는 탄저병. 이미 이 사과밭의 30% 이상이 탄저병에 걸렸고 하루가 다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에 빗물을 타고 균이 흘러내리면서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비가 오고 햇빛 나고 비가 오고 햇빛 나고 그러니까 2, 3mm 간격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오니까 딴에도 끝이 없고 딴에도 끝이 없고 지금 포기 상태예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폭염 속 유례없는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의 사과 농가를 찾았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번져가는 탄저병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약 같은 거 이런 자재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기술진들이 진흥청 산하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현장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 장관은 이어 충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추석 수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른 추석에다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사과 품질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년 추석이 빠르지만은 우리 성수품인 사과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단 이 날씨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제 품질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추석 전까지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청풍 명월장터와 음성장터 등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56%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청주 사창시장과 증평 장뜰시장 등 도내 8개 전통시장에서도 할인과 이벤트 행사가 열립니다. 충북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과 KTX 오송역 2층 광장에서는 100여 종의 생활용품 할인과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이 개최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충북 도민체전이 3년 만에 옥천에서 개막했습니다. 4,800여 명의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사흘간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행사들도 준비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11개 시군 선수단이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개최되는 충북 도민체전. 3년 만에 개최인 만큼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단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제61회 충북 도민체전이 옥천 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하나된 충북 도민 제61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체전에는 4,855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2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선수들은 저마다 시군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서며 특히 충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앞서 컨디션을 점검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103회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했는데 또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체육회는 우리 도민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경기장인 옥천 공설운동장에서는 종목별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전통문화체험관에서도 씨름 경기의 관람과 체험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경품 행사도 준비돼 있어 옥천 전통 농산물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옥천을 방문하셔서 옥천의 많은 관광지도 구경을 하시고 또한 선수들도 격려해 주시고 많은 문화 공연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드림 옥천에서 하나 되는 충북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60일의 도민체전은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해 충돌 논란이 빚어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치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이 정도 사안조차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위상이 높아졌다는 지방의회가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첫날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끝나자 김병국 의장이 정회를 선언합니다. 곧바로 이해 충돌 논란이 빚어진 김태순 의원, 이화정 의원의 상임위를 바꾸는 내부 조율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신문사 대표를 지내 재정경제위 활동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복지교육위 소속인 이 의원은 복지재단 공공이사로 활동했다는 이유인데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치로도 볼 수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할 때 회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굳이 상임위원을 이동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현장에 있다가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론을 벌인 국민의힘 내부 회의의 결론은 남의 판단을 받아보자였습니다. 김병국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지 질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병국 의장은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전체 표결을 통해 사보임을 이끌어내며 권위를 세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이 정도 사안조차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을 짓지 못한다면 아무리 인사권 독립을 이뤘어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오늘 미 호강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환경적 논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의회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미호강의 수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도민 모두가 쉴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증평 에듀팜에 이어 진천에서 100% 민간 개발 방식의 도내 두 번째 대형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모 참여에 앞서 진행된 사전 참가 등록에는 전국에서 3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나지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일대 부지입니다. 전체 484만여 제곱미터, 147만 평 중 87%가 군유지이고 사유지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해당 부지는 진천 IC와 차로 20분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향후에는 수도권 내륙선과 영동 진천 간 고속도로가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진천군이 이곳에 7천억 원 규모의 민간 개발 방식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지에는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호텔이나 콘도 같은 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땅값만 맞으면은 관광단지 들어오는 거 찬성하고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은 우리 동네도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사업자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본 등록에 앞선 사업 참가 등록에는 전국에서 3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천군은 본 공모 시 단지에 원격 업무가 가능한 워케이션 시설이나 반려동물 친화시설, 대형 아울렛, 컨벤션 센터 같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설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타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시설과 고급화된 시설이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개발 가능한 재원 조달 능력을 갖춘 사업 제안자가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천 초평 금곡지구 복합 관광단지는 오는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AI 영재고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과 공립의 투트랙 전략을 내놨습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연 AI 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충북도청 설명회에서 충청북도는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에 참여하는 카이스트 부설 국립 AI 영재고를 설립하는 방안과 공립 AI 영재고 설립 등 두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당 10명, 구학급, 전교생 270명의 규모로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청, 도의회와 TF팀을 구성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청호 보은군 회남 수역의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회남 수역의 물 1ml당 남조류 세포수는 13만 9천까지 늘어 관심 단계 기준인 2주 연속 세포수 1,000개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금강유역 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수중 폭기 장치와 녹조 제거선 등을 운영하고 축사와 폐수 처리 시설 등 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가 오늘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노동자의 직영 전환 신청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토대로 음성군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층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음성군은 한 청소 대행 업체에서 발생한 직원 임금 횡령 등의 문제로 해당 업체 구역을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악선한 건설업자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교육청과 산하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자재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4억 45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주 9월 1일부터 충북에서도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펼쳐진다는데요. 참여해서 할인도 받고 더불어 지역 상권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